네, 안녕하세요. 국고초 1부 진행의 박권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힘들었습니다. 상법과 또 세법 불확실성에 의해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또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특히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시사를 하면서 뉴욕 증시는 또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럴 때 또 우리가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이 든든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이번 주 우리 시장이 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 초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다른 글로벌 시장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네.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주 초부터 세법과 상법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 시장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오늘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이런 금리 인하. 사실 우리 지난주 국고초 시장부터 9월 달은 금리 인하 기조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거의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더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런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확실히 이런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재무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 기업 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스권 하단에서 좀 눌림을 받아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소 힘든 한 주를 보내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강의에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풀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개방송 소식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상에서 우리 잡아드렸던 대한조선 멋지게 불기둥을 낳아줬는데요. 저희는 항상 그렇죠. 그 다음 오를 종목을 좀 저점에서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침 7시부터 제가 그 다음 대한조선의 뒤를 이을 또 한 번의 떠오를 종목 유망주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개방송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선물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타점 잡는 것 되게 중요하죠.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타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텐데 우리 황금 타점 잡는 이런 전략 우리 VOD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ARS로 하단에 나와주는 ARS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이제 가장 큰 또 이벤트 중에 하나인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떤 이런 유망주를 선점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주간 증시는 이런 세법과 상법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나왔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엔 지금 박스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런 눌림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것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세법과 상법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과열권을 무난하게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코스피의 지금 최근 3거래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낙폭 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돌려줄 수 있는 오히려 낙폭 다음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자, 우리 지금 매크로하게 봤을 때 이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바닥을 4번 다져주는 패턴인데
이렇게 바닥을 여러 차례 다져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좀 탄탄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이 주식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닥의 지금 흐름도 이 과열권을 이렇게 세법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면서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자, 이런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음봉 내기 다음에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주초부터 좀 다소 어려운 시장이 나왔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반등에 대한 더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지난주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국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메인으로 이런 메인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은 이렇게 뭐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 코스피 5,000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아질 가능성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큰 이슈인데 한미 정상회담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뭐 나쁜 얘기보다는 우리 뭐 국가 간의 협력을 잘 하자. 실질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분야들이 지금 벌써부터 시장에 좋게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이런 세제 개편안은 9월 달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저는 50억 이게 유지되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50억이 유지가 됐을 때 이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더 뛰어오르거나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쭉 시장을 보실 때 한번 이런 50억 양도세 기준에 대한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급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주간의 이슈 중에서 아마 원전 섹터 갖고 계셨던 분들 막 가슴이 출렁이셨다가 한번 뛰어오르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자, 원전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슈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 지금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전에는 뭐 우리나라 원전이 이렇게 50년 동안 뭐 발목에 잡혔다 이런 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전주에 대한 굉장한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전은요 결국엔 에너지 패러다임을 봤을 때 미래 AI 산업 확장 속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과 에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설립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지금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SK, HD 현대 회장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메인은 차세대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원전이라는 게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원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K 원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이런 정상회담 속에서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주가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전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게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 지금 원전들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거는 바로 우리 좀 옛날로 들어가는데요. 고려 1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반에 이 원전 도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힘들고 하니까 이 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고려 1호기를 수주를 성공한 게 턴키 수주를 한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자, 고려 원전 1호기에 들어갔던 이 원전 시스템이 시스템 80 플러스라는 이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터빈, 그러니까 원자력 기술의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려 1호기에 들어간 원전 이 시스템 80을 우리나라가 개량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공부하고 개량하고 했겠죠. 자, 그래서 나왔던 게 한국 표준형 OPR 1000이에요.
예, 이게 우리나라 95%가량 국산화에 성공한 이 기술인데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 80의 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총 10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표준형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를 더욱더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는 APR 1400이라는 이런 원전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원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독자,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모두, 원전 모델 모두 이 시스템 80에 대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 사용료 이런 것들을 웨스팅하우스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최근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런 원천 기술을 독자적으로 만들려면 굉장한 시간과 돈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런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에 더 집중하신다기보다는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에서 보시면요. 제가 우리 머니플러스 진짜 주식 국고처에서 여러 차례 잡아드렸던 한택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한택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이런 원전 수혜 기대감으로 캐스크를 만드는 기업인데 급격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원전주의 지금 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한택이라든지 이런 원전주들이 하나하나씩 대장주 성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면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최근에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역시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과 원전 이런 섹터들이 대표적인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밤사이에 이렇게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무엇보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낙폭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점에서 눌림 접근하시는 전략 이게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관심주 에이스를 통해서 우리 전략과 이 매매, 이 AS를 한번 잡아 드릴 건데요.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의 이 흐름을 보여드린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제약바이오를 볼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 쉽게 생각해서 임상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뭐 물건을 판다든지 약품을 판다든지 라이센스 수출을 통해서 이런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을 수령한다든지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의 선택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파우더를 글로벌 의료기기 1위사 미국의 메드트로닉에 납품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정말 우리 5월 달부터 뭐 7월 달 계속해서 잡아드린 종목인데 이게 바로 펀더멘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1일에 우리 최근에 이렇게 한번 머니플러스 방송에서 잡아드렸는데요. 이렇게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 다음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매매로 접해보면 이렇게 과열권, 우리 스토캐스틱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과열권에 들었을 때는 역시 매도 전략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눌림을 주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이런 눌림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6만 원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한 7만 원 이상 함께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런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글로벌 제약사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오로라예요. 사실 오로라는 지난 시간에도 AS를 잡아드렸는데 이거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점 기회로 보시자라고 AS를 잡아드렸던 국고처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에 AS 우리 잘 잡아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자, 이날 우리 국고처를 잡아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완구 기업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적이 워낙 받쳐주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만 거의 2천억, 3천억 이상이거든요. 시가총액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좀 펀더멘탈적으로 탄탄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음봉을 하나, 둘, 셋, 여섯, 7개, 8개 받은 이 자리에서 돌려주는 상한가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지수 눌림과 함께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매도보다는 홀딩 혹은 저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로라를 하나 추가적으로 에이스 드리면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봉이 4개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음봉이 하나 더 나와서 음봉 5개 정도 왔으면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음봉 5개거든요. 서서히 관심 가지셔야 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AS까지 잡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선주에서 가장 하나오션 다음으로 떠올랐던 종목인데 이런 음봉 5개 받은 자리에서 우리 잡아드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이런 과열권에 접었을 때는 우리 매도 타점 15,000원, 16,000원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강하게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걸 봤을 때 HJ중공업은 저는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월봉으로 보셨을 때 매크로를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15,000원, 16,000원에서 잘 수익질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분은 좀 길게 보시고 이젠 또 한 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자녀분은 이렇게 갖고 가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대한조선을 잡아드렸는데요. 확실히 대한조선 저점을 잡아주고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 타점을 보시게 되면 음봉을 6개, 그러니까 음봉 5개 받은 자리, 그 다음에 6개, 7개, 8개, 음봉 8개 다음에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크게 어려운 장에서도 크게 빠지지가 않았죠. 이게 바로 저점 타점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이 자리가 음봉 5개를 받았던 이 자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수 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관심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ICTK예요. 자, ICTK는 양자 보안 쪽의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퍼프 보안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이 양자 보안칩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자,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양자 보안 시장, 미국의 아이온큐, D-Wave 퀀텀, 리게팅 컴퓨팅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와줬어요. 바로 이게 양자에 대한 패러다임인데 무엇보다 양자 암호 체계,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보안 체계는 양자 컴퓨터로 쉽게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보안 전환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수혜주라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음봉을 지금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7개 받고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지해주면서 어느 정도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5일선이 지금은 저항이지만 이 5일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지지선이 돼서 급격하게 빠진 만큼 오를 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ICTK 이렇게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서 제약바이오에서 G2G 바이오예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약효 지속성 기반 약물 전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독일의 그 베링거 인게라인과 공동 지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음봉 3개를 받았어요. 지금 고점 대비 25% 빠진 자리에서 어제 시장을 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음봉 3개 다음에
도지, 윗꼬리까지 남겨주는 캔들이 나와줬는데요.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는 피레침이지만 이 낙폭 구간에서 이런 눌림 구간에서 이런 윗꼬리는 추가적인 윗꼬리 커버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G2G 바이오 관심권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서 AS 지난주 잡아드렸던 좋은 수익을 보여드렸던 대한조선 다시 또 한 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이런 선박들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친환경 선박 수주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수혜감인데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H제중공업 하나오션 물론 단기 낙폭 숨고르기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대한조선이 더 강한 이 상승이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H제중공업 이미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대한조선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 고점 대비 20% 빠진 자리에서 이 낙폭 구간에서 이런 상승으로 돌려주는 그런 캔들이 나와준 만큼 어제장 쉬어가는 음봉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눌림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막 종목을 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업 내용을 보시고 다시 눌림에서 관심 가신 전략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전략과 원전 섹터 이슈 그리고 유망주 이렇게 잡아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번 주 잘 인내해 주셨고 다음 주 우리 좋은 시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 제가 더 이 강의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